카메라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단상 위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늘한 자신감이 가득하고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일본의 반려견 조련사 나나카 켄지,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치 고대 신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위용을 자랑하는 아키타견 라이진 레이션이 앉아 있습니다. 번개의 신이라는 이름처럼 라이진의 존재감은 기자회견장을 압도합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대결의 서막,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노인과 진돗개의 반격, 그들을 둘러싼 숨막히는 갈등과 경이로운 반전의 순간들, 마침내 드러나는 진정한 교감의 힘과 가치,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다나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좌중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K컬처의 위상이 높아졌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견쾰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키타는 힘, 지능, 충성심,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깝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의 정수라 할 수 있죠. 그에 비해 한국의 진돗개는 글쎄요, 그저 시골의 평범한 개일 뿐입니다. 다나카는 평범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라이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라이진은 주인의 손길에 미동도 없이 훈련된 조각상처럼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개가 최고입니다. 한국의 개는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이 통역을 통해 퍼져나가자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자 한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다나카는 이 논란을 즐기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라이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거장이었고 라이진은 그의 철저한 훈련 철학이 빚어낸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다나카의 훈련 방식은 절대 복종과 완벽한 통제로 요약됩니다. 그는 개를 감정을 가진 생명체라기보다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교한 기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신호 하나에 라이진은 칼같이 반응했고 그의 눈빛 하나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완벽함에 감탄했지만 그 이면의 차가움을 읽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키타견은 본래 일본 북부 아키타현에서 곰 사냥과 투견을 목적으로 개량된 품종입니다. 그들의 DNA에는 강력한 투쟁 본능과 지배욕이 각인되어 있어 다나카와 같은 강력한 통제형 조련사를 만나면 그 파괴력이 극대화될 수 있었죠.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증명이 낫겠지요. 다나카는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조련 방식과 일본 아키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어떤 진돗가의 조련사든 좋습니다. 제 라이진과 정식으로 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능, 용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충성심,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겨뤄봅시다. 만약 제 도전에 응하는 이가 없다면 그것 또한 한국 진돗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폭탄 선언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나카의 오만한 선언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누가 저 오만한 거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라 불리는 다나카와 그의 괴물 같은 아키타견 라이진에게
선뜻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나카의 계획대로 한국의 견주 사회는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도발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그의 오만함을 더욱 키워주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진돗개는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된 평가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시골의 평범한 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까요? 수많은 전문가와 유명 조련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몸을 사리는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켄지의 오만한 목소리가 최첨단 방송 장비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그 시각, 한국의 남쪽 끝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가로지르는 흙길 위로 노인과 개 한 마리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민준. 올해로 70을 넘긴 그는 평생을 이 땅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농부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을 말없이 지키는 것은 늠름한 체구의 백구 진돗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특별한 혈통서나 화려한 수상 경력과는 거리가 먼 그저 평범한 진돗개였습니다. 박민준 노인이 5년 전 장터에서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어린 강아지를 데려와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은 노인이 무심코 올려다본 그날의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고 곧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그 바람대로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개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단조롭고 평화로웠습니다. 해가 뜨면 함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함께 툇마루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민준 노인이 허리를 두드리며 밭에 주저앉으면 하늘이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노인이 헛기침을 한 번 하면 하늘이는 멀리서 나는 낯선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늙은 친구나 말없는 가족에 더 가까웠습니다. 박민준 노인에게 하늘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도시로 떠난 자식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하늘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이의 세상은 박민준 노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고 노인의 그림자에 드리운 작은 근심조차도 민감하게 알아채는 영특한 개였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귀한 품종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뛰어난 귀소 본능, 대담성, 그리고 한 주인만을 섬기는 굳건한 충성심이라는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진돗개는 여전히 시골 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구 정도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죠. 그날 오후 박민준 노인은 마을 회관에 들렀다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다나카 켄지가 라이진을 옆에 세운 채 한국의 진돗개를 폄하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세상에 별 미친놈 다 있네. 일본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라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다나카의 오만함이나 라이진의 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이진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이는 그 눈빛 속에서 노인은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걔는 저런 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민준 노인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빼어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하늘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털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늘아! 노인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골의 평범한 개라고 하더구나.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이야. 하늘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노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그늘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다나카가 말한 힘, 지능, 충성심이라는 단어가 노인의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하늘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세월을 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민준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저 깊은 눈 속에 다나카와 같은 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것은 억압과 통제로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라 교감과 신뢰 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강인함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민준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나카의 도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하늘이가 함께 살아온 삶, 그리고 수백 년간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진돗개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과연 한평생 흙만 파고 살아온 이 늙은 농부가 세상의 조롱과 모욕 앞에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다나카 켄지의 도전장은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당장 일본으로 건너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대한민국의 진돗개 명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잠잠한 거냐와 같은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애국심에 불타오른 네티즌들은 자체적으로 다나카에게 맞설 진돗가의 챔피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진돗개 캔넬과 조련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그들의 SNS는 순식간에 방문자들로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전문가 사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조련사들은 하나같이 인터뷰를 고사하거나 무의미한 도발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지만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다나카 켄지의 명성과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훈련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가 키워낸 챔피언 견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의 아키타 라이지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년간의 데이터와 과학적 훈련법이 집약된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에 섣불리 나섰다가 한국 진돗가의 전체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대중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평소에는 진돗개가 최고라고 자랑하더니 정작 필요할 때는 다들 어디로 숨었나. 결국 다나카 말이 맞았던 거냐는 식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의 의도대로 내부의 분열과 불신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 온라인 여론전은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결합된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속도로 공론화되고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대한 힘의 화살이 응답 없는 진돗개 사회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노인의 작은 시골 마을에도 이 소란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혹시라도 아버지가 이상한 생각을 하실까봐 노심초사하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인터넷 보셨어요. 괜히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들이 쇼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역시 박민준 노인이 그 뉴스를 유심히 봤다는 사실을 알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네 하늘이가 영특하긴 해도 세계 챔피언이랑 붙는 건 말도 안 되지.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할라. 그들의 걱정 어린 말들은 박민준 노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민준 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싸움을 위해 길러진 개가 아닙니다. 대회에 나가기 위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늘이는 그저 자신의 가족이고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자꾸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돗개가 모욕당했다는 분노를 넘어선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다나카가 말한 힘과 통제의 논리가 비단계의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효율과 결과만을 중시하며 과정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교감을 무시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흙을 일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화려하고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되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다나카의 도전은 박민준 노인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평소처럼 하늘이와 함께 저수지 둑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물든 수면을 바라보며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다나카의 주장은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한 채 오만한 자의 멋대로 재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늘이가 나누었던 이 소중한 교감의 시간들마저 그저 시골 늙은이의 소일거리 정도로 폄하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민준 노인은 창고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안경을 쓴 채 꾹꾹 눌러 한자 한자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전문 용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낼 뿐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사는 늙은 농부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짧고 투박한 문장이 앞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낡은 편지 한 장이 철옹성 같던 다나카 켄지의 아성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박민준 노인의 편지는 며칠 뒤 다나카 켄지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국제반려견 협회 GDA의 일본 지부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항해 메일과 무의미한 비난글들 사이에서 손으로 쓴 낡은 편지 한 통은 처음에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명확한 문구는 실무자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내 다나카 켄지에게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다나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편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에 앉아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늙은 농부 박민준, 그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침묵하는 와중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시골의 노인이 도전에 응해온 것입니다. 다나카에게 이것은 한국 진돗개 사회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농부라고 개를 훈련시키는 것과 밭을 가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는 비서에게 편지를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수락하고 언론에 발표하게 드디어 나타난 한국의 용감한 도전자라고 포장해서 말이야. 쇼는 더 재미있어지겠군.
다나카는 이 대결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훈련 철학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박민준 노인과 그의 시골개를 안쓰럽게 여길 뿐 단 한순간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문명의 촌로 다나카에게 도전장,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 숨은 고수의 등장인가, 타스로러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처음에는 박민준 노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지만 곧이어 그의 신상이 알려지자 대부분은 우려와 조롱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 경험도 이렇다 할 경력도 없는 늙은 농부가 세계적인 거장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박민준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기어코이를 저질렀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건 그냥 동네 개싸움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망신당하시려고요. 아들의 격한 만류에도 박민준 노인은 묵묵히 하늘이의 털을 비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얘야, 명예라는 게 그리 거창한 게 아니다. 내 손때 묻은 호미 자루 하나에도 명예가 있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 한 그릇에도 명예가 있는 법이다. 하물며 평생을 우리 곁에서 함께해 온 이 생명에게 어찌 명예가 없겠느냐. 노인의 낮은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무대를 통해 다나카와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문화에서 명예민유라는 가치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입니다. 서구 사회의 명예가 개인의 성취나 기사도 정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면 한국의 명예는 종종 공동체의 자존심, 가문의 이름,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의 체면과 깊이 연관됩니다. 박민준 노인이 지키고자 한 것은 단순히 진돗개라는 한 품종의 명예를 넘어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며 지켜온 삶의 방식과 가치, 그리고 자신과 하늘이가 속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명예였던 것입니다. 결전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대결은 한 달 뒤 중립적인 장소인 싱가포르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국제 반려견 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로 격상되면서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반려견 전문가들이 이 세기의 대결을 보기 위해 싱가포르로 몰려들 준비를 했습니다. 다나카는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수의사와 영양사, 전문 트레이너로 구성된 팀 라이징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었습니다. 반면 박민준 노인의 준비는 소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공편 예약과 복잡한 서류 절차를 위해 난생 처음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하늘이의 해외 이동을 위한 검역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단 한 번도 짜증내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모든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그의 결심을 본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하다고 말리던 이웃들이 이제는 박영감, 기죽지 말고 잘하고 오쇼 라며 막걸리를 사들고 찾아와 응원해 주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박민준 노인은 하늘이와 함께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무섭지 않으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 하늘이는 대답 대신 노인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에서 노인은 하늘이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인님이 함께라면 어디든 두렵지 않아요. 노인은 하늘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승패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노인과 진돗개는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자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그들의 소박한 진심은 차갑게 계산된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에 마련된 GDA 특별 훈련 캠프는 두 참가자의 극명한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한쪽에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거대한 실내 훈련장이 다나카 켄지와 팀 라이진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라이진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의료 장비,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장치, 그리고 그의 근육과 반응 속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팀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흰색 가운을 입은 전문가처럼 태블릿 PC로 라이진의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하며 훈련 프로그램을 밀리초 단위로 조율했습니다. 그의 훈련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집중해. 라이진, 딸이 1초 늦었어. 다나카의 날카로운 명령이 울리면 라이진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복잡한 지형을 통과하고 가상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모든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는 라이진에게 간식이나 칭찬과 같은 감정적인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벽한 수행 뒤에는 짧은 휴식을, 사소한 실수 뒤에는 즉각적인 교정과 통제를 가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개는 감정에 휘둘릴 때 실수를 저지르며 완벽한 통제만이 완벽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이지는 그 철학에 살아있는 증거품처럼 감정 없는 완벽한 투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에게 배정된 공간은 캠프 외곽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노인에게도 실내 훈련장을 제공하려 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하늘이는 흙냄새를 맡고 바람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편안한 녀석입니다. 노인의 대답에 관계자들은 의아해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민준 노인의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나카의 훈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훈련법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시간표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하늘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풀밭에 앉아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는 하늘이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끊임없이 하늘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아, 저기 저 새소리 좀 들어보렴. 참 곱지 않으냐. 이 물은 고향 물맛하고는 영 다르구나. 너도 그렇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이 대체 훈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가를 즐기러 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노인은 작은 공을 던지며 하늘이와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이조차도 일반적인 훈련과는 달랐습니다. 공을 물어온 하늘이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노인은 혼내지 않고 그저 웃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늘이가 지쳐서 그늘에 누워버리면 노인도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효율이나 결과가 아닌 함께 있음 그 자체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동물 행동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관계 중심 훈련법 Relationship Based Training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훈련법은 복종 훈련 이전에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 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박민준 노인은 평생의 삶을 통해 이를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묘한 훈련법은 다나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감, 신뢰, 그런 감상적인 단어들로 승부의 세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 노인은 대결을 소풍으로 착각하고 있군. 그는 자신의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월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훈련 장면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라이지는 불타는 장애물을 통과하고 수중에서 물건을 건져오는 등 인간 특수부대원을 연상시키는 고난도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라이진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민준 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이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위를 걷느라 지쳤을 하늘이의 발바닥을 노인은 자신의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마사지했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던 한 젊은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다나카의 훈련 영상을 보셨습니까? 솔직히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박민준 노인은 하늘이의 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기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기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이를 이기기 위해 기르지 않았소. 그저 함께 살기 위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곁에 두었을 뿐이오. 저 양반은 걔를 힘센 도구로 만들고 있지만 나는 하늘이를 마음 굳건한 가족으로 키웠소. 어느 쪽이 더 강한지는 하늘이 스스로가 증명해 보일 것이오. 노인의 평온한 대답 속에는 바위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와 개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힘과 통제의 철학과 교감과 신뢰의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과연 굳건한 마음은 완벽하게 단련된 힘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두 방식의 훈련이 과연 대결 당일 어떤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싱가포르 국립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방송국의 중계 차량들이 거대한 안테나를 하늘로 뻗은 채 자리를 잡았고 각국의 언론사 기자들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경기장 내부는 이미 수천 명의 관중들로 가득 차 뜨거운 열기와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이제 단순한 개들의 경연을 넘어 동양의 두 나라 그리고 두 가지 다른 철학의 자존심 대결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는 다나카와 라이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배당률은 2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상 승패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명한 반려견 전문가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라이진의 근육량, 반응 속도, 훈련 데이터는 역대 챔피언 견들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반면 진돗개 하늘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합니다. 객관적인 전력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일방적인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분석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라이진의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경기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추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다나카, 켄지와 라이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나카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 선 라이진의 목에는 순은으로 제작된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개선하는 장군과 그의 충성스러운 수호신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나카는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곧이어 반대쪽 입구에서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가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음악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평생 입어온 낡은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늘이의 목에는 닳고 다른 가죽 목줄이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관중석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실망의 탄성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저런 행사액으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노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이의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마치 시골길을 산책하듯 천천히 경기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이는 수많은 인파와 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작은 섬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한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드러납니다. 진돗개는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하지만 자신이 신뢰하는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놀라울 정도의 담력과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곧 세상의 중심이자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두 참가자가 중앙에서 마주 섰습니다. 다나카는 위아래로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를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노인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소? 괜한 망신을 당하기 전에 말입니다. 박민준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늘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요함은 다나카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의 대결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결은 총 3가지 시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 두 번째는 담력,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충성심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시험마다 점수가 부여되며 총점으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GDA에서 파견된 국제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마침내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경기장 중앙에는 복잡한 구조의 대형 퍼즐 상자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개가 좋아하는 간식이 들어 있었고, 개는 여러 개의 레버와 밧줄, 미닫이 문을 순서에 맞게 조작해야만 간식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종 훈련이 아닌 개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 능력을 직접적으로 시험하는 과제였습니다. 다나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라이진에게 손짓했습니다. 라이진, 시작해. 그의 짧은 명령에 라이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퍼즐 상자로 달려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2마리 개의 운명을 가를 첫 번째 시험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과학적 훈련의 정수인 라이진은 이 퍼즐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며 시골의 평범한 개 하늘이는 이 복잡한 장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첫 번째 시험, 지능 테스트의 막이 올랐습니다. 다나카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라이진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퍼즐 상자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먼저 앞발을 사용해 첫 번째 레버를 힘껏 내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작은 문 하나가 열렸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라이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입으로 밧줄을 물어 힘껏 당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쪽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이진의 문제 해결 방식은 시행착오 학습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빠른 속도로 시도했습니다. 이 레버를 눌러보고 저 밧줄을 당겨보고 문을 긁어보는 등 훈련된 대로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다나카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라이진에게 주입한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훈련된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관중석에서는 라이진의 지치지 않는 시도와 영리함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라이진의 움직임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반복되자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상자를 앞발로 강하게 내리치거나 이빨로 물어뜯으려는 듯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나지마기 라이진, 침착해 라고 명령했지만 목표물에 과도하게 집중한 라이진에게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라이진의 완벽함에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라이진은 정확한 순서를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문이 열리고 그는 상자 안의 간식을 쟁취했습니다. 기록은 3분 15초, 결코 나쁜 기록은 아니었지만 과정에서 보여준 약간의 불안정함은 심사위원들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의 차례였습니다. 박민준 노인은 하늘이의 목줄을 풀어주며 그저 한마디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늘아, 한번 잘 살펴보거라. 하늘이는 라이진처럼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퍼즐 상자 주위를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마치 사냥감이 남긴 흔적을 좇는 맹수처럼 신중하게 상자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상자 곳곳의 냄새를 맡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관중들은 하늘이의 느긋한 행동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저 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다나카 역시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시골개는 다르군. 저 복잡한 장치의 원리를 이해할 리가 없지. 그의 눈에 하늘이는 그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상자 주위를 맴도는 지극히 평범한 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자를 한 바퀴 돌아본 하늘이는 갑자기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앞발로 특정 지점의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상자의 여러 장치들이 연결되는 경첩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튼튼한 어깨를 이용해 그 지점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화미걱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전체적인 구조가 약간 뒤틀렸습니다. 그러자 복잡하게 맞물려 있던 내부의 잠금 장치들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겼고 연쇄적으로 모든 문이 한꺼번에 철커덩하며 열려버렸습니다. 경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정해진 순서나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퍼즐을 푼 것이 아니라 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간파하고 파괴해 버린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훈련된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천 년간 진화해온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사냥개로서 사냥감의 습성을 파악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약점을 공략하는 데 매우 능합니다. 하늘이는 이 퍼즐 상자를 하나의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급소를 찾아낸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규칙 위반은 아니었지만 출제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논의 끝에 심사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하늘이의 문제 해결 방식은 매우 독창적이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록은 45초. 45초라는 발표에 경기장은 경악과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라이진의 기록을 2분 이상 단축한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학적 데이터와 완벽한 훈련이
이름 모를 시골개의 예측 불가능한 본능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다음 시험에서는 진짜 실력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상 밖의 결과는 앞으로의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 번째 시험의 충격적인 결과는 경기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조롱과 동정의 대상이었던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는 이제 경외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보통이 아닌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반면 완벽한 챔피언의 이미지를 구축했던 다나카와 라이진에게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나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감출 수 없는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시험인 담력 테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걔가 예기치 않은 위협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침착하고 용감하게 대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장 한가운데에는 주인이 앉을 의자가 놓였고 잠시 후 맹렬한 소음과 함께 거대한 로봇 곰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곰과 거의 흡사한 크기와 모습에 관중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봇 곰은 위협적인 포효 소리를 내며 눈에서 붉은 빛을 번쩍였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개라면 꽁지를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극도의 공포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라이진의 차례였습니다. 다나카는 의자에 앉아 흔들림 없는 눈으로 로봇곰을 응시했습니다. 라이진은 그의 발치에서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로봇곰이 굉음을 내며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다나카는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경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라이진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털은 곤두섰고 이빨은 날카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로봇 곰과 다나카 사이를 막아선 채 맹렬한 기세로 위협했습니다. 그 모습은 용맹함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된 군견처럼 그는 공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곰이 앞발을 휘두르는 신용을 하자 라이즈는 더욱 거세게 짖으며 달려들 듯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대담함과 완벽한 복종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담력 테스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실수는 우연일 뿐 이것이 바로 라이진의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라이진이 다나카의 곁으로 돌아왔을 때 다나카는 그의 목을 짧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잘 작동한 기계의 스위치를 끄는 듯한 무미건조한 동작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민준 노인은 의자에 앉아 평소처럼 하늘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늘아, 괜찮다. 늘 하던 대로만 하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로봇 곰이 다시 굉금을 내며 등장했습니다. 하늘이는 라이진처럼 즉각적으로 짖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꼬리를 살짝 내린 채 신중하게 위협의 대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쫑긋 세워졌고 눈은 로봇 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관중들은 하늘이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것 봐, 꼬리를 내렸어. 역시 무서운가 보네. 하지만 이것은 진돗개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였습니다. 진돗개는 위협 앞에서 무턱대고 지저대는 대신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으려는 신중함을 보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멧돼지와 같은 맹수들을 상대하며 체득된 실전적인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로봇 곰이 박민준 노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자 하늘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고 깊은 으르렁 소리를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렸습니다. 그 소리는 맹렬하게 짖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가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이진처럼 주인과 위협 사이에 서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주위를 반원형으로 돌며 로봇곰의 측면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숙련된 사냥개들의 전형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기회를 엿보는 고도의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로봇 곰이 결정적으로 앞발을 휘둘러 노인을 위협하는 순간 하늘이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로봇 곰의 앞발을 향해 몸을 날렸지만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력한 어깨와 몸통으로 앞발을 강하게 쳐내며 공격의 궤도를 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노인의 앞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깊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기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라이진의 용맹함이 잘 훈련된 병사의 모습이었다면 하늘이의 용맹함은 수많은 실전을 겪은 노련한 백전노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위협을 막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주인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분노가 아닌 결의가, 공격성이 아닌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훈련의 영역을 넘어선 타고난 본능과 지혜의 경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경이로운 담력은 점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결과는 두 주인의 철학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게 될까요? 두 번째 시험이 끝난 후 경기장에는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하늘이가 보여준 경이로운 담력에 대해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 할지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방금 전의 광경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기 바빴습니다. 다나카는 자신의 대기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통해 하늘이의 움직임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이는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박민준 노인은 경기장 한쪽 구석에서 하늘이에게 물을 먹이며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이가 보여준 모습에 특별히 감격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하늘이의 당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최 측에 실수가 있었는지 무대 장치를 점검하던 스태프 하나가 발을 헛디디며 높은 조명탑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는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안전 로프를 착용하고 있어 공중에 매달렸지만 그가 들고 있던 무거운 공구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구 상자가 떨어지는 지점 바로 아래에는 이 소란을 구경하기 위해 달려나온 GDA 회장의 어린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머리 위에서 벌어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기한 듯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준 노인도 나나카도 심지어 주변의 안전 요원들조차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개 두 마리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다나카의 옆에 있던 라이지는 갑작스러운 소란과 비명소리에 놀라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알 수 없는 위협에 대한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주인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명령 대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달랐습니다. 박민준 노인의 어떠한 명령도 없었지만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공구 상자와 그 아래에 있는 아이를 번갈아 본 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물거나 덮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바로 앞에서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아이는 뒤로 넘어져 엉덩방가를 찧었지만 바로 그 순간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공구 상자가 아이가 불과 몇 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경기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부서진 공구 상자와 넘어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앞을 막아선 채 늠름하게 서 있는 하늘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이는 아이를 구한 후에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듯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며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고도의 지능과 이타심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개가 인간을 위험에서 구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주인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낯선 인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이타적 행동이라고 부르며 고도로 사회화된 동물에게서 드물게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이는 박민준 노인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보호해야 할 자신의 무리로 인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할아버지인 GDA 회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손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감격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하늘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개가 제 손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정된 대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변수야말로 두 개와 두 주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라이진이 명령을 기다리는 완벽한 병사라면 하늘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수호자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결의 승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다나카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사고와 하늘이의 영웅적인 행동은 다나카 켄지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기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고도 명령이 없어 우두커니 서 있는 라이진의 모습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하는 하늘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통제라는 철학의 성의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개는 주인의 명령 없이는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돌발 상황에서의 독자적인 판단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이며
이는 곧 훈련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이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령만을 따르도록 수년간 주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라이진은 오늘 그 훈련의 결과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훈련의 결과가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이 다나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째서 움직이지 않은 거지? 라이진. 그는 옆에 엎드려 있는 라이진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라이진은 주인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지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과연 완벽한 파트너였을까? 아니면 그저 영혼 없는 인형에 불과했던 것일까? 승리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철학에 대한 맹신은 이제 초조함과 분노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인 충성심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의심과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패배는 곧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초조함은 라이진을 대하는 태도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한다는 명목에 라이진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라이진에게 끊임없이 복종 훈련을 반복시켰고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날카로운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집중해. 내가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정한 카리스마 대신 불안과 강박이 서려 있었습니다. 라이진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불안정한 감정은 개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키타처럼 주인과의 유대감이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견종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키타는 본래 한 명의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충성심은 강압이 아닌 깊은 신뢰 관계에서 비롯될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지금 다나카는 그 신뢰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진의 몸에서는 미세한 스트레스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꾸 입술을 핥고 하품을 했으며 다나카의 손길에도 미세하게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개가 불안과 압박감을 느낄 때 보이는 전형적인 카밍 시그널 캘밍 시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눈이 먼 다나카는 이러한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라이진의 미세한 반응들을 불복종의 징후로 오해하고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하늘이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박민준 노인에게 몰려들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개로 키우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훈련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질문 세례에 박민준 노인은 그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냥 가족처럼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기자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나카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법과 비교했을 때 가족처럼 지냈다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집착이 광기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통제력은 역설적으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이진이라는 활을 너무 강하게 잡아당겨 이제는 그 시위가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대기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위태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관계의 균열은 마지막 시험에서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리고 다나카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방송국의 리포터가 박민준 노인에게 심도 있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다나카의 과학적 훈련법과 노인의 방식을 비교하며 그 비결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르신, 가족처럼 지냈다는 말씀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르신과 하늘이의 관계를 설명해 줄 특별한 일화 같은 것이라도 있으신지요? 박민준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돋보기 안경 너머의 부드러운 눈으로 하늘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주인의 자격이라. 글쎄요. 나는 하늘이의 주인이기 이전에 그저 늙은 친구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질문의 핵심을 부드럽게 비껴가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소.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지. 내가 헛간 지붕에 눈을 치우다가 발을 헛디뎌서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소. 하필이면 다리가 부러져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지. 날은 저물어가고 눈은 계속 내리고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싶었소. 노인의 이야기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내게 달려왔소. 내 얼굴을 핥고 낑낑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 나는 힘겹게 말했소. 하늘아, 어서 가서 사람을 불러오너라. 솔직히 걔가 그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소. 그냥 마지막으로 해본 말이었지. 그런데 이 녀석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눈보라를 뚫고 마을 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소. 1시간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멀리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소. 하늘이가 마을 회관까지 달려가서 문을 긁고 지저대며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소. 박민준 노인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양반이 그러더군.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그날 하늘이가 나를 살린 것이오. 내가 하늘이에게 사람을 부르는 법을 가르친 적이 있겠소. 없소. 하지만 하늘이는 내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고 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했던 개지.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교감이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에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 일화는 최근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거울 뉴런 미러 뉴론의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공감할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와 같이 고도로 사회화된 동물에게도 이와 유사한 공감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의 관계는 이 거울 뉴런이 만들어내는 깊은 유대의 가장 극적인 예시였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통역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전문 용어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 어떤 전문가의 분석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놀라운 능력은 특별한 훈련의 산물이 아니라 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한 결과라는 것을 박민준 노인이 하늘이에게 준 것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였고 하늘이는 그 신뢰에 지혜와 용기로 보답했던 것입니다. 다나카 씨는 힘으로 개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힘은 통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오. 노인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늘이를 믿는 만큼 하늘이도 나를 믿어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개는 주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인의 자격이 아닐까 싶소. 이 인터뷰는 다나카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기실에서 텅 빈 눈으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라이진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라이진을 믿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 그는 라이진의 본능과 판단력을 불신했고 오직 자신의 통제력만을 믿었습니다. 그는 라이진의 주인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친구나 가족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험, 충성심 테스트를 알리는 장례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나카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승리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마지막 시험에 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그의 무너진 신념은 그와 라이진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게 될까요? 마지막 관문, 충성심 테스트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관중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나긴 대결의 마지막 장을 지켜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험은 개와 주인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평가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극적인 무대였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특수 보호 장비를 착용한 전문 액터가 주인을 향해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면 개가 주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평가 기준은 단순히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절제력과 판단력이었습니다. 다나카와 라이진이 먼저 경기장 중앙에 섰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불안감은 라이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라이진은 꼬리를 만 채 주인의 눈치만 살피며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미세한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박민준 노인의 눈에는 그 위태로운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체구의 액터가 천천히 다나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다나카의 멱살을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당장 돈을 내놔. 액터의 고함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라이진의 인내심은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나카는 기다려! 라고 외치려 했지만 그 명령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라이진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는 맹수와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액터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훈련된 제압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뒤섞여 폭발한 통제 불능의 분노였습니다. 라이진은 액터의 팔을 물고 맹렬하게 흔들었습니다. 보호장비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액터는 당황하여 라이진을 떼어내려 했지만 한 번 이성을 잃은 라이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이진, 그만. 멈춰. 다나카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라이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불안정한 리더십 아래서 그들의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라이진에게 다나카는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 공포에 질린 무리의 일원일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자 안전 요원들이 급히 달려들어 라이진을 떼어냈습니다. 라이진은 안전 요원들에게까지 이빨을 드러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중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심사위원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충성심의 증명이 아니라 훈련 실패의 가장 끔찍한 예시였습니다. 마침내 제압된 라이진은 격리실로 옮겨졌습니다.
다나카는 텅 빈 경기장 중앙에 홀로 서서 멍하니 라이진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집착이 가장 신뢰했던 파트너를 괴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개의 충성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특히 아키타나 진돗개처럼 강력한 보호 본능을 가진 견종들에게 충성심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주인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줄 때 그들의 충성심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숭고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불안정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통제하려 할 때 그 충성심은 언제든 위험한 공격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나카는 그 위험한 선을 넘어버렸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셈입니다. 장례가 정리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가 보여줄 진정한 충성심의 의미를 그 고요하고 강인한 힘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하늘이는 이 비극적인 소동 뒤에 어떤 모습으로 주인을 지켜낼까요? 모두의 시선이 이제 마지막 희망처럼 그들에게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라이진의 폭주가 남긴 충격과 공포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장.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방금 전의 소동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침착하고 차분한 걸음으로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고요한 모습만으로도 경기장에 흉흉했던 공기는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경외심을 담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노인은 정해진 위치에 섰고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액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라이진을 상대했던 액터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인상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계산된 적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노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액터가 노인과의 거리를 5m 앞둔 지점. 하늘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 액터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하늘이의 몸에서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액터는 다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굵은 으르렁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라이진의 분노에 찬 포효와는 전혀 다른 모든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경고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바로 야생의 포식자가 보내는 최후통첩이라는 것을 그들의 원시적인 감각이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액터는 시험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박민준 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듯한 그 찰나의 순간 하늘이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좁기 힘들 정도로 빨랐지만 결코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번을 반복 연습한 합처럼 완벽하게 계산되고 절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액터의 몸을 향해 뛰어올랐지만 그의 이빨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의 충격 흡수 장치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는 액터의 가슴팍을 자신의 어깨로 정확하게 가격했고 그 충격으로 액터의 돌진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땅에 착지하는 동시에 몸을 낮춰 액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거구의 액터는 맥없이 균형을 잃고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2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액터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하늘이는 그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를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액터의 가슴에 앞발을 얹어 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용히 제압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이는 액터를 제압한 채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주인인 박민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충성심을 넘어선 주인과의 완벽한 파트너십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위협을 스스로 판단하고 최소한의 폭력으로 상황을 제압했으며 마지막 결정은 주인에게 맡기는 완벽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통제불능의 투견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이러한 진돗개의 판단력은 역사 속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개 백구가 옛 주인을 잊지 못하고 7개월 만에 300km가 넘는 길을 되돌아온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백구는 수많은 위험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위험을 피하며 오직 주인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소 본능을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고도의 지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자 깊은 교감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액터는 하늘이의 발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경이로운 눈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는 작은 거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대결의 승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한 다나카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하늘이가 보여준 완벽한 충성심의 무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점수를 매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분석 대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느끼는 순수한 경외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의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최종 승자는 박민준님과 하늘이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경기장은 폭발적인 기립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한마음으로 이 위대한 노인과 그의 충견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박민준 노인은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하늘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하늘아, 정말 잘했다. 그들의 모습은 승자의 환희라기보다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함께 마친 동반자의 따뜻한 교감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려 있을 때 경기장의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나카 켄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세계적인 거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과 함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자의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패자가 승자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다나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발치에서 조용히 주인을 올려다보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박민준 노인을 향해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최상급의 존경과 사죄를 의미하는 가장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박민준 노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완벽한 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품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살아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제 욕망을 투영한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는 하늘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아이는 개가 아니군요. 그는 당신의 친구이자 가족이며 당신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저는 개를 훈련시켰지만 당신은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당신과 당신의 위대한 개, 그리고 한국의 모든 진돗개 애호가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나카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가 이 대결에서 잃은 명성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통해 자신의 철학이 가졌던 근본적인 한계를 깨닫고 진정한 교감의 의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는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즈즈웨이 즈즈부즈웨이 부즈시즈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알미라는 뜻입니다. 다나카는 자신의 실패와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민준 노인은 다나카의 사과에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관용이라기보다는 같은 길을 걷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세기의 대결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반려견 문화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의 혈통이나 훈련 수준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곁에 있는 반려견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통제가 아닌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감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요?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의 삶은 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요란한 환영 인파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었던 평온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무모하다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없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민준 노인의 삶은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하늘이와 함께 밭으로 향했고 흙냄새를 맡으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에게 싱가포르에서의 일은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와 하늘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유명 기업들은 하늘이를 모델로 한 광고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노인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찾아온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스타가 아닙니다. 그저 내 가족이고 이 늙은이의 유일한 친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노인에게 부와 명예는 하늘이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저녁 노을보다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편 일본으로 돌아간 다나카 켄지의 삶에는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최첨단 훈련시설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패의 충격으로 은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보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한 시골 마을의 작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다나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조련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그는 묵묵히 견사를 청소하고 상처 입은 개들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라이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폭주 사건 이후 라이진은 공격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보호소 소장을 설득하여 자신이 직접 라이진을 돌보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라이진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라이진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박민준 노인이 하늘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라이진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던 라이진도 다나카의 진심 어린 변화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나카가 지쳐 견사구석에 기대앉아 있을 때 라이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다나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거장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다나카가 라이진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야 너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독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박민준 노인과 하늘이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고 사람들은 진돗개의 용맹함과 지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교감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보다 과정이, 통제보다 신뢰가, 화려한 기술보다 따뜻한 진심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한 우리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민준 노인은 하늘의 별이 되었고 하늘이도 주인의 뒤를 따라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남아 우리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한 시골 노인과 평범한 진돗개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힘과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박민준 노인이 보여준 삶의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기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곁에도 당신의 모든 것을 믿고 따라주는 하늘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박민준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도전일지도 모릅니다.